안녕하세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인문학 강의를 맡은 여행작가 우지경입니다. 25주간 책을 한 권 출간하기 위해서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물을 직접 읽으셔도 좋지만 낭독하는 영상을 통해서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들어보시죠. 러시아 여행이 준 선물, 박현선, 시베리아 횡단열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즐기지 못한 때가 많았다.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잘해 나갈 것이라 믿음으로. 열차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하루 3끼와 간식 먹고 미리 다운받아온 영화를 보던지 식구들과 화투 치거나 잠을 잤다. 폭 60cm 침대에서는 마음대로 뒤척이기 힘들었고 계속 덜컹거려서 자고 나면 여기저기 쑤셨다. 중간에 열차가 정차하면 바깥바람 쐬러 나가고 좀 길게 정차하면 매점에 들러 한국보다 러시아에서 더 유명하다는 도시락 컵라면도 사서 먹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자작나무 숲을 멍하니 바라보니 복잡한 머릿속이 비워지는 듯했다. 이것이야말로 겨울철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묘미가 아닌가 싶었다. 더군다나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3일간 온전히 뇌가 휴식했다. 첫날에는 인터넷을 못하니 불편하고 초조했는데 점점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졌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열차 안에서 평안함을 선물 받은 것 같았다. 좁은 침대 때문일까?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때에 허리가 아팠던 것 빼고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열차 여행이었다. 하지만 잠자리가 불편해서 또다시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못탈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타보길 참 잘했다. 1.5평의 작은 공간에서 4명이 3박을 하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 모두 짜증 없이 그 시간을 즐겼다. 핸드폰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여행 중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보낸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벌써 3년 6개월 전의 일이다. 러시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었다. 그 이후 3년간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다. 현재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은 막혔다. 그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러 가지 않았다면 계속 버킷리스트로 남았을 것이다. 팬데믹 3년을 겪은 후 나는 생각나는 일은 바로바로 하게 되었다. 내일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미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기 신청을 했었는데 운 좋게 대기 신청자로 이제 돼서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말씀대로 출석만 잘하면 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25회 수업 중에 24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올해 아주 풍족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툴러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백정민, 김포.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을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그렇지만 싫지 않은 불완전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또 겁없이 동네 산책하듯 다음을 기약하는 것 같다. 낚시터에 가서도 우리의 여행은 서툴렀다. 낚싯대와 미끼가 필요한 건 예상했지만 물고기를 낚싯대 근처로 모으려면 떡밥이 필요한지 몰랐다. 흔히들 말하는 호갱처럼 낚시터 매점 아저씨의 친절한 권유를 다 받아들여 떡밥 재료를 종류별로 샀다. 어쩌면 욕심이 많은지도 모르고 제대로 해보려는 일종의 강박이 남편, 나 그리고 아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밤운전은 위험해. 해지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느지막하게 시작한 낚시터 여행이었지만 해가 지려고 하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돌아가는 길을 검색하고 있었다. 진정한 낚시는 밤에 시작된다는 사실 같은 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날 우리는 낚시터에 갈 때보다 짧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물 첨벙대는 소리가 들릴 때면 자주 아는 척을 한다. 물고기가 가까이 있는 거야 라고. 관광지나 유적지에서 금붕어 먹이 주는 모습을 보면 또 한마디 한다. 우리 그때 붕어들 밥만 주고 온 것 같지? 밤낚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 많이 잡았겠네 라고. 뒤늦은 현실인식과 함께 호탕하게 웃는다. 텔레비전에서 바다낚시라도 하는 장면을 보면 훈수를 둔다. 저거 조심해야 할 텐데 낚싯대 빠지면 곤란한데 라고. 낚시터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낚싯대를 건져 올리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경험자로서 하는 말이다. 아직 차 트렁크에 다 쓰지 못한 떡밥 재료 3봉지가 다음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멋진 가을 사진이 들어있다. 모자, 스카프, 따뜻한 옷을 잘 챙겨 입은 초짜 여행가 셋이 웃고 있는 사진이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했지만 사진 속 모습만 보면 우리는 모두 인상 좋은 진짜 낚시꾼처럼 보인다. 차 트렁크를 열 때마다 키득거리며 웃는다. 그날의 우리가 정말 서툴러서 웃고 그랬던 우리가 밉지 않아 웃고 그 순간을 함께해서 웃는다. 지금까지 낚시터로의 여행은 딱 한 번으로 끝났다. 하루 전에라도 준비를 시작했다면 우리의 여행은 완벽했을지도 모른다. 빛의 속도로 배달되는 떡밥도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샀을 것이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돌아오는 길에 다른 곳을 들르는 여유를 부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정한 낚시꾼이 되어 밤낚시에 도전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과는 정반대의 서투른 여행을 했다. 남편도 나도 아이도 마음속으로는 다음번엔 진짜 완벽하게 낚시에 성공하겠어 라고 다짐했을지 모르겠다. 그날의 짧은 여행을 슬퍼하거나 노여워한 사람은 없었다. 다음을 기약하는 일은 그럴 때 가능한 것 같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을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그렇지만 싫지 않은 불완전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또 겁없이 동네 산책하듯 다음을 기약하는 것 같다. 글쓰기가 마음의 결을 곱게 빗질한다는 생각을 평상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지경 작가님 수업을 들으면서 듣는 글쓰기, 보는 글쓰기, 그리고 진짜 쓰는 글쓰기를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쓴 글을 화면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의견을 내주시면서 제가 썼던 무채색의 글을 곱게 채색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걸어야 보이는 것들, 윤성아. 방금까지 걸었던 길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을 벌려 재어보니 한 뼘 안에 담길 정도의 짧은 거리다. 처음 가는 길이고 골목을 헤매느라 더 멀게 느껴졌나 보다. 겨우 1시간 만에 그 길은 내게 수많은 하노이의 골목들과 또렷이 구별되었다. 별거 없지만 내 발로 걷고 그때 내가 한 생각, 느낀 감정들이 그 위에 채색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하노이에 숨겨둔 나만의 길이 생긴 듯 했다. 마치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처럼 비겐 후라 더 맑은 노을이 하노이 올드쿼터의 그 거리를 잘 익은 오렌지빛으로 비춰주었다. 여행책이나 블로그 사진으로 관광지를 보고 나면 막상 그 장소에 갔을 때 마치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고민하는 고객처럼 사진과 실체를 비교하는
타자로서의 시선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 속도에 맞춰 골목을 헤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도시에 스며들게 된다. 비교할 사진이 없으니 온전히 나의 감각에 의존하여 느끼고 판단하게 된다. 마치 느린 물의 흐름에 맞춰 계곡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듯 리듬을 타게 된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하면 되도록 빨리 골목을 헤매는 편이 좋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출근 시간 지옥철에 몸을 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월요일 러시아워 전철에 몸을 싣고 간 적이 있었다. 출근길 땡땡이를 치거나 근무 중 일탈하듯 들를 수 있는 대도시의 박물관으로서 루브르의 가치를 깨닫고 부럽기도 했고 그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관광객으로서의 호들갑스럽고 얄팍한 수준을 뛰어넘어 현지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된다. 일상의 감각이 장착된다고나 할까? 골목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길을 묻거나 물건을 사고 짧은 대화까지 나누면 더 좋다. 여전히 관광객이라는 지위는 변함없지만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여행책에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그때부터 나의 발로 써가게 된다. 게다가 홀로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은 좀 더 오래 남게 된다. 다른 사람의 감탄사나 소감으로 방해받지 않기에 나의 감각은 한껏 벼려지기 때문이다. 느려도 좋은 달팽이의 여행. 박상희. 가끔 어학 공부에 끝없음을 실감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이 나이에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하고 덧없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과정이 즐겁고 나의 여행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으므로. 요시모토 바나나의 에세이 시모기타 자와에 관하여에 나왔던 그 거리에 가서 예술가들의 감성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 영화 러브레터 배경지인 오타루에 가보는 거야. 눈 쌓인 오타루 운하를 거닐면 첫사랑도 떠오르겠지? 마스이에 마사시의 소설 그해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의 배경 카루이 자와에 가서 아름다운 여름 별장과 교회, 성당 사이를 산책해보고 싶네.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을 그다지 몰랐던 나에게 일본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떠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났다. 가끔 어학 공부에 끝없음을 실감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이 나이에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덧없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과정이 즐겁고 나의 여행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으므로. 난 달팽이 같아. 스스로 달팽이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늘 좁은 집에 몸을 집어넣고 사는 달팽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로운 공간,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것에 대한 열망도 없었다. 마음을 뭔가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나 무엇을 해내고자 하는 욕심도 없었다. 달팽이 같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어쩐지 쓸쓸했지만 달리고자 하는 열정 같은 거 없이 느리게 움직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꿈꾸어 본다. 한적한 일본의 소도시에 한동안 머물며 그들의 일상에 섞여 살아보는 나의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재래시장에 갈 것이다.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고르고 집에 와서 요리책을 참고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집을 나와 다시 자전거를 타고 문방구에 들러 예쁜 엽서와 노트를 살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야지.
책을 한 권 찾아 몇 시간이고 독서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쁜 엽서를 꺼내 안부 인사도 쓰고 노트에는 이런저런 글도 써야지. 좋은 책과 영화, 아름다운 여행이 있는 삶, 그 감동과 여운을 같이 나눌 리가 있는 삶, 그런 삶을 향해 달팽이의 전진이 시작됐다. 느리게, 그래 괜찮다. 느리더라도 나아가는 거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글을 써보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원하는 여행의 방향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라는 키워드가 제 인생 안에 들어온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